자,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네, 오늘이 9주차인가?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그래서, 한 4주 더 수업하고 나면,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에 대한 거는, 대면으로 볼 계획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막판에 가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수업은 비대면으로 당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교재라든지 필기한 거,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설명을 좀 이렇게 불확실하게 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를, 다른 예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 보게 되면 교재, 페이지 318부터 한 339페이지까지 범위의 내용이에요. 자,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엔티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죠. 저희 ER 엔티티 릴레이션 십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로 구현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죠.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낼 때 스키마라고 얘기한다 이죠. 구성 요소를 갖다가 스키마, 대략적인 요소. 요건 어떻게 되냐는데 이거 한마디로 변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변환이 대체적으로 저희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1번 규칙이겠죠. 그래서 이 규칙 5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은 이 모든 개체, 릴레이션, 엔티티죠. 이 엔티티는 뭘로 바꾸냐면 테이블로 바꾼다. 다시 말해서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다. 우리 책에 있는 예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속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엔티티가 개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상품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든 상품들을 다 구분할 수 있을 때 이걸 갖다 기준키라고 얘기하고 기준키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줄을 많이 그어주죠.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이 있어요.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고량이 있다. 그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단가가 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상품 번호는 그 속성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상품명에 대한 것도 그냥 이름 하나로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만드는 이 회사 주소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는 뭐 우편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 번호도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상세 주소냐 아니면 저희 기준적으로 서울이냐 부산이냐 서산이냐 하는 이 도나 아니면 도시 시에 해당되는 걸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일 목 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분될 때 그거 갖다 복합 속성이라는데 이건 단일 속성이라서 속성 하나로 다시 말해서 그냥 만들어져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드냐면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다시 말해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에 들어가는 이 그 요소들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또는 이 컬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로로 돼 있는 테이블에 가로로 돼 있는 거 갖다 튜플이다. 첫 번째 상품 번호에 해당되는 게 이 하나의 컬럼에 들어가야 되겠죠. 표에서. 그 다음에 상품의 이름, 그리고 재고량, 마지막 단가. 이런 것들이 이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의 이런 구성을 뭐라 하냐면 스키마라고 얘기하죠. 그 스키마라고 하는 말은 이좀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하죠.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한 모습, 입을 갖다가 스키마라고 얘기하고 이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료들이 들어가죠. 그때 자료 들어갈 때는 SQL문을 쓴다면 insert, 그 다음에 뭐 update 뭐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키마를 구성할 땐 create라고 하는 뭐 걸 쓰는 거를 우리 한번 실습 자료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규칙 1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합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요, 이런 경우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객이다. 그러면 고객에 해당되는 번호가 주어져 있고 그 고객은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키다라고 얘기하죠. 프라이머리 키. 그다음에 고객의 이름, 그다음에 그 등급, 자, 마지막으로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보니까 다시 뭘로 구성되냐면 우편 번호가 있고 네, 그리고 둘로만 나눠줘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세 수로 이렇게 나눠서 이 주소가 기본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주소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주소에 어떤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동과 호수 같은 경우 나오는 수도 있죠. 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그 다음에 학과명이니 그 다음에 학과의 뭐 방번호 같은 것들은 상세 주소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스키마 또는 테이블로 작성한다 그러면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자료들 보면 이와 같이 우편번호 상세 주소, 뭐 기본 주소 요것들을 하나의 표에 해당되는 컬럼으로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객 번호에 해당되는 이 기본 키 부분이 하나 스키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등급, 그 다음에 주소가 있었는데 주소를 다 바꿔서 우편번호, 그 다음에 기본 주소, 마지막 상세 주소로서 이 복합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하나의 컬럼들로 이루어져서 복합 속성 원소 하나하나를 이 컬럼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규칙 1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이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로 구현한다. 자, 두 번째에 대한 걸 볼게요. 규칙 2. 네, 규칙 2는 우리가 N 대 M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N 대 M의 관계. 자,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요 다음 예에서 얘기할게요. 관계는 이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 고객이 있고 자, 아까는 이와 같이 엔티티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관계니까 고객과 상품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가 들어왔다. 그럼 고객은 상품을 주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이
고객 한 명이 상품 하나를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상품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도 여러 명이 있겠죠. 따라서 N명의 고객이 있고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N 대 M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럼 고객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객 번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름이 있었고 여기 주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급이 있었죠. 또 상품에 보게 되면 상품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 그 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체의 이 기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이 있죠. 상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마지막 단가 이렇게 돼. 자, 주문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 고객이 상품을 몇 개를 주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도구다라고 한다면 드라이버 도구를 홍길동은 몇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돌이는 몇 개를 하고 하는 식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주문 수량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릴레이션 관계에서도 표현할 때 이 속성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스키마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테이블로 표현했을 때 또는 릴레이션을 표현했을 때 첫 번째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갈 내용들은 고객 번호가 그대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이름, 주소. 자, 물론 이 주소가 이 아까처럼 복합 속성일 따르면 그거 따로 저희 이 추려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편번호, 그 다음에 기본 주소, 상세 주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등급. 주소가 그냥 단일 속성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품이라고 하는 이 그 엔티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되면 상품 번호가 있고 그래서 요거 상품 번호가 기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량, 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개에 해당되는 엔티티는 그대로 사용되고 여기에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관계되는 하나의 이 릴레이션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릴레이션십과 관계되는 거에 대한 테이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 고객 번호가 와 그 다음에 상품 번호에 해당되는 걸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고객이 이 드라이버와 관련된 상품 번호가 있겠죠. 그거를 몇 개를 샀다라고 하는 주문 수량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고객 번호라고 하는 거하고 이 상품 번호 이게 다 뭐가 되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주키가 되는 거죠. 기본 키. 그 다음에 상품 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이와 같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래 키라고 얘기한다. 다른 엔티티에서 또는 스키마에서 기본 키가 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외래 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번호와 고객을 합쳐서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이뭐 주문 번호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문 번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만들고 이게 그럼 주문 번호가 기본 키가 될 거다. 이게 기본 키예요. 조금 전에 왼쪽에 그 스키마에서는 기본 키가 고객 번호와 상품 번호가 복합돼서 나타나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스키마의 경우는 주문 번호가 기본 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고객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문 수량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외래키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 따로 이 주문 번호에 해당되는 걸 하나 더 넣어서 기본 키를 하나 더 넣어서 칼럼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이렇게 설계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라면 이 오른쪽 거 같은 걸 더 선호해요. 주문 번호를 따로 저희 만드는 거. 그래서 주문 번호 이 보통 우리가 검색할 때 이 그 뭐 송장 번호 뭐 그런 거들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오른쪽 거 같은 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이건 제 경우이죠. 그런데 만약에 파일 사이즈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왼쪽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고 저게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규칙 2에 대해서 봤어요. 그다음에 규칙 3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규칙 3은 아까는 N 대 M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상품. 이제 1대 N의 관계를 한번 보죠. 관계는 이 외래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라죠. 이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하나를 그냥 일반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이 책에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에 해당되는 엔티티가 있는데 이 제조업체와 상품과 관련된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계가 있다 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해태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태제과는 딱 한 가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죠. 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 하나가 상품 여러 개를 만들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공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릴레이션십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제조업체에 대한 이 그 속성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제조업체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그 제조업체 번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조업체 이름이 동일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러면 제조업체 이름이 다 구분이 되는 걸로 가정하자. 그래서 제조업체명이 이 기본 키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그 위치 주소죠. 그 다음에 이 담당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상품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상품 번호가 그 기본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이 있고 이 재고량 마지막 단가 자, 이렇게 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조업체와 상품 사이의 릴레이션십에서 필요하게 되는 이 그 속성은 뭐냐면 몇 개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구매할 것인지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그 뭐 공급했는지에 대한 거 납품한 이 그 수량에 대한 거를 가지고 1대 N에 해당되는 관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엔티티와 관련했을 때 스키마는 이 제조업체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기본 키가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물론 전화번호가 제일 좋기로서는 이제 그 다 구분이 되니까 이제 그 기본 키로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 마지막 담당자. 자,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됐는데 이 상품에 해당되는 걸로서의 스키마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의 이제 그 속성이 있죠. 하나가 이 상품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있고
이 재고량이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를 더 추가하냐 하면 이 외래키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래키라고 쓰는 이와 같이 공급 수량에 대한 건 상품을 이 어느 제조업체가 몇 개를 납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그 외래키로서 제조업체 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공급 수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두 개로 쓰는 것 같이 혼동하실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지우고 테두리를 지우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네, 공급 수량입니다. 자, 여기 공급 수량. 자, 이거 그냥 노란색으로만 표시할게요, 이걸.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 수량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외래키가 아니라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외래키가 되냐면 이게 외래키가 되는 거고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키에다가 제조업체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급 수량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어떤 회사가 이 몇 개의 물건을 납품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릴레이션십에 해당되는 공급과 관련된 거를 따로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관계일 때를 얘기한다. 반면에 이 그 우리 약한 객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얘는 좀 다른 얘기고 전 시간에 얘기하기를 이 직원이 있으면 또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거 또는 가족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저희 그 약한 객체죠. 그래서 학생에 해당되는 게 학생이 졸업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학부모에 대한 자료도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약한 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관계였다가 한다면 규칙 3에서 이, 그, 이제 약한 개체가 참여한 경우 약한 개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죠. 그 약한 개체는 일대관계를 외래키를 포함해서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외래키를 아까는 이 그 기본 키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외래키를 추가했을 뿐인데 외래키를 포함해서 이 그 기본 키로 사용한다. 여기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기본 키로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있고 항공기, 그 다음에 좌석이 있다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777편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대한항공의 이 그 777편은 이 그 좌석이죠. 대한항공의 그 비행기가 이 운행이 취소가 돼 버렸다 이거죠. 아예 그냥 이 그 노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관련된 좌석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더블 스퀘어로 표시된 거는 약한 개체 부분이다. 알죠? 이게 약한 개체죠. 약한 개체. 그러니까 이 항공기의 이 이제 그 편명하고 좌석과 관련되는데 항공기의 편명이 없어지면 해당되는 좌석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 좌석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를 그 약한 개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더블 다이아그램 이제 그 다이아몬드 그 마름모 그리고 이것도 두 줄로 그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다 약한 개체라고 하는 거고 이와 같은 거를 릴레이션을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봤어요. 존재.
이와 같이 됐을 때 항공기에 해당되는 거게 되면 비행기 번호 또는 이제 이제 편명이 되겠죠. 비행기 이 번호가 있고 또 총 좌석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산 연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비행기에 좌석 번호가 있고 그리고 요게 좌석 번호가 이 기본 키로 사용될 거고 그다음에 좌석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 금액이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규칙 3에서 1대 n에 해당되는 관계, 1대 n에 해당되는 관계일 때는 어떻게 스키마를 나타낼 것이냐 또는 이제 이 표를 만들 것이냐 또는 릴레이션을 만들 것이냐. 첫 번째 비행기라고 하는 엔티티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비행기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총 좌석 수, 그다음에 생산 연도 이렇게 생기는 걸로 해서 이 첫 번째 비행기에 해당되는 건 더 추가된 부분이 없죠. 자, 그다음에 이 좌석과 관련된 부분에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외래키를 포함한 기본키를 쓴다 그랬죠. 여기에 이 좌석은 어느 비행기에서의 어떤 좌석이냐이죠. 또는 편명에 대한 거.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번호가 있죠. 그리고 좌석 번호가 있어요. 네, 여기서 비행기 번호가 이 기본 키였어요. 비행기라고 하는 엔티티의 경우. 네, 여기서는 비행기 번호와 좌석 번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기본 키가 된다. 그 다음에 좌석 등급이 있고 마지막 이 이용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이 비행기 번호 이게 외래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색깔이 막 바뀌었는데 빨간색으로부터 썼는데 이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기본 키가 된다죠. 이걸 SQL 명령문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단순 작업이니까 제가 한번 여기 그 실습 자료 드렸던 걸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외래 키가 추가해서 하나의 기본 키로서 할 수 있게 약한 개체의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약한 개체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규칙 3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 4에 해당되는 걸로 자, 규칙 4는 1대1 관계에 해당되는 거. 관계는 이 외래 키로 사용한다. 자, 아까 이 첫 번째 규칙 1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규칙 1은 모든 개체는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규칙 2는 N 대 M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고객과 상품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규칙 3은 1대 N의 관계였죠. 비행기와 비행기의 어떤 좌석 관계되는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1대 n이 아니라 1대 1의 관계예요. 그래서 1대 1의 관계에 대한 걸로 한번 보자. 네, 1대 1의 관계는 외래키라는데 여기도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 관계는 외래키를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외래키를 서로 주고받도록. 자, 예를 들어서 이 남성에 해당되는 거와 여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성 하나와 여성 한 명이 이 혼인의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 한 명 대 여자 한 명이 되고 남자의 경우는 이 남자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있고 이 나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여자의 경우도 여자에 해당되는 번호,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요. 그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이제 주민등록과 관련된 그는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결혼한 날짜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이 됐을 때, 이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를 나타내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남자에 해당되는 엔티티의 경우는 이 남자 번호가 이그 기준 키로 사용되고 기본 키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죠. 그럼 이 남성이 어느 분하고 결혼했느냐라고 하는 건 여성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을 들어가던 이 여성의 이 번호가 좋겠죠. 그의 그 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자 번호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혼인과 관련된 결혼 날짜에 해당되는 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 번호 이게 외래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자, 반면에 여자에 해당되는 이 스키마를 보게 되면 여자는 여자 번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성의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여성은 어느 남성과 결혼했는지 남자에 해당되는 이 번호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이 외래키가 될 테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 날짜가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게 된다. 자, 이것도 뭐냐면 외래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이 꽃분이라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돼요. 꽃순이와 결혼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꽃순이에 해당되는 건데 그 여기 꽃순이는 남성 홍길동하고 결혼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그 홍길동이 꽃순이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지 그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그 홍길동이 거는 바꿔줬는데 이 꽃순이의 거는 못 바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꽃순이에 대한 거는 홍길동과 결혼한 걸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 곳에만 넣어주면 되죠. 이런 경우는 한 곳에만. 다시 말해서 그 릴레이션 하나의 남성 쪽에만 넣던지 여성 쪽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 곳에만 이 외래키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제. 외래키 이 자료를 넣으면 된다. 이건 조금 있다가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정규화라고 하는 걸 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 참여 관계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혼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남성은 꼭 결혼을 해야 되고 여성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갔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이 그 필수 참여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수 참여가 있는 1대1 관계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필수 참여하는 개체 릴레이션만 외래키를 받도록 아까 중복된다고 얘기했죠. 그렇던 것처럼 볼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 참여하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 그랬어요. 이 그 릴레이션만 또는 테이블만 이 그 외래키를 받도록 외래키를 받도록 또는 넣도록 한다. 여기가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 관계가 있고 여기 여성이 있다. 근데
남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필수. 이거는 선택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두 줄로 표현한다. 아까 남성에 대한 거는 남자 번호라고 하는 이 그 속성과 그 다음에 이름과 이 나이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의 이제 릴레이션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죠. 여자도 여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있죠.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결혼 날짜에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갔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릴레이션을 표현한다면 남자의 경우는 이 그 스키마가 남자 번호인데 이 여기가 뭐냐 하면 이 중요한 거는 이 그 필수 쪽이다. 이제 남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면 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자, 여기까지는 됐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남자는 필수기 때문에 여자 번호에 해당되는 어느 여성과 결혼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결혼 날짜에 해당되는 이 자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가 이 외래키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 들어가냐면 이 부분이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결혼하는 게. 그래서 여자 번호가 있고 이 여성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꼭 결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남자 번호가 필요 없죠. 결혼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날짜가 있을 리가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그 빈칸으로 넣어두기 위해서 두 개 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에 해당되는 속성만 갖는 걸로 하고 선택 부분은 필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이 필수와 선택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필수 부분이죠. 필수 해당되는 개체 부분이다.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이 선택 부분에 해당되는 거의 그 외래키, 그 다음에 이 그 릴레이션십에서 필요한 이 속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그 모든 만약에 이제 이건 하나만 이제 필수였는데 두 개 다 이게 필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우 모든 개체가 그 필수 참여를 해야 된다. 약간 남성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해야 된다 알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자,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에 해당되는 이 그 엔티티가 있죠. 이 관계를 혼인이라고 하는 걸로 맺어준다. 따라서 이 관계가 필수예요.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필수다 하죠. 그럴 때 두 줄로 표현한다. 우리 책에서 이것도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하고의 결혼을 꼭 한다. 이 혼인 관계에 필요한 속성은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날짜가 필요하고 남성만 가지고 있는 엔티티는 이 그 속성이 남자 번호와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이에 해당되는 속성이 필요하고 이 여성의 경우도 이 여성의 번호, 여자 번호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필요하고 마지막 나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 모든 게 이 표현됐을 때 이걸 갖다가 개체로 표현한다면 조금 전까지는 두 개의 이 그 테이블로 표현했어요. 이제는 하나에 해당되는 테이블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혼인과 관련되는 거는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과 결혼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혼인과 관련된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그냥 이름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남자 이름, 그 다음에 남자의 나이, 그리고 여자 이름, 여자 나이.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혼인 날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두 개가 이 웰의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기본 키로 사용하게 되면 혼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검색해 주는데 또는 이제 자료를 뭐 추가한다든지 업데이트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다음 규칙 5. 자, 5번 규칙은 다중값을 갖는 속성이다. 값을 다중값 속성, 이 릴레이션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거 예를 하나 볼게요.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라고 하는 이 그 엔티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원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위가 있죠. 그런데 그 사원에 보게 되면 이 사원이 말단 직원일 때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씩 지위가 올라가서 이뭐 과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 팀장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원에 해당되는 부하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이다 라면 그 과에 직원이 5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부하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쭉 딸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죠. 그러면 이 그 사원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 예를 들어서 김 과장,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김 과장의 요 밑에 홍길동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키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뭐 이름은 뭐라고 쓸까요? 홍길동이라고 쓸까요? 아, 홍길동은 나왔네. 장길동이라고 써봅시다. 장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길동이 밑에 또 장길동이라네. 김과장이죠. 김과장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직원이 하나가 아니라 과장이니까 이 김과장이 있고 왜 이러나? 김과장이 있어요. 김과장 밑에 홍길동이 말고 장길동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김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이 장길동 말고 차길동이 또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키가 그 하나 가지고 중복돼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갖다가 두 개에 해당되는 이 릴레이션으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에 해당되는 걸로 이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원명이 있고 그리고 직위가 있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10이라고 하는 사원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 김 과장이고 직위는 과장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원과 이 부하 직원의 그 관련되는 사원 부하 직원에 해당되는 이 릴레이션 또는 저희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에 해당되는 이 이 키가 있겠죠.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다. 자, 이것도 이 직원에 대한 것들 하나의 번호기 때문에 외래 키가 될 거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가 되냐면 기본 키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할 적에는 사원 번호와 부하 직원에 해당되는 걸로 같이 찾아지는 거다. 네. 물론 부하 직원의 번호가 사원 번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다. 이게 외래 키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규칙에 대한 보호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이 있는데 변환 방법에 대한 걸로 우리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제 훑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이 변환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이것도 1대1 관계를 외래키로 표현하지 않고 이 혼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자. 그래서 이 관계를 외래키 없이 표현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릴레이션을 하나 더 추가한다죠. 되는 경우. 남자와 이 여자의 혼인 관계로서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이 남성 하나당 여성 한 명이 결혼하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이때 결혼 날짜에 대한 걸 갖다가 기록하게 돼 있고 여기도 속성이 세 가지 이 남자 번호가 이 키값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고 이 나이가 있죠. 네, 여기 또 여자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고 나이 이렇게 있다 하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남자 쪽에다가 여자 번호를 외래키로 집어넣고 여자 쪽의 스키마에다 남자에 해당되는 거를 외래키로 집어넣고 그리고 결혼 날짜를 넣기도 했어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 고유에 해당되는 이 스키마를 그냥 변동 없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이름과 나이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속성을 갖는 스키마가 작성이 되고 여자의 경우는 여자 번호와 그다음에 여성의 이름과 나이. 자, 이거는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든다면 릴레이션십과 관련되는 이 릴레이션 다시 말해서 테이블 하나 더 만든다. 여기 보게 되면 언제 결혼했는지 누구와 누구가 결혼했는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죠. 그때 이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한 결혼 날짜를 이렇게 정하게 되겠죠. 저희 여기서 이거하고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외래 키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기본 키 남자 번호고 여자라고 하는 그 엔티티의 기본 키가 여자 번호였어요. 이게 외래 키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 기본 키가 된다. 그 기본 키는 혼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사용되는 키로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순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순환 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고 사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관리의 한 명당 이 n명의 그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명이 있고 사원이 n명 있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그리고 사원의 경우는 사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직위가 있죠. 자, 이렇게 저희 릴레이션의 관계를 보게 되면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보게 되면 관리라고 하는 이런 릴레이션십은 사원 자체가 또 사원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어떤 저희 그 순환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사원 자체가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사원이라고 하는 리레이션십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거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원 번호가 이 그 기본 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름 직위까지는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 사원이 관리자가 보게 되면 또 관리자가 사원이니까 그거에 대한 내 관리자 다시 말해 보스 누군지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가 이 상사는 누군지에 대한 그 사원 번호가 있겠죠. 상사 번호. 자,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외래 키가 되는 거죠. 사원번호. 여기가 사원번호 이게 이 그 기본 키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외래 키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뭘로 사용되냐 하면 기본 키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이 그 우리 변환해 주는 거의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변환을 해주는데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에서의 변환에 대한 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다뤄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문제 없이 1대1 대응이 딱 되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복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중복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의 자료는 이 과거의 자료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는 최근의 자료로 잇따르면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거를 믿어야 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삭제를 했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자료가 튀어나오면서 이 엉뚱하게 만약에 이 그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한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 그 자료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에 대한 얘기 어차피 오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물론 뭐 많이 남았긴 하지만 예, 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 이걸 normalization이다. normalization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났을 적에 이 잘못하게 되면 중복된 자료가 있다. 중복하게 되면 뭐 어떤 경우 하나가 삭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중복돼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이 무결성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하나 자료가 남아가지고 혼동스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DB 설계 잘못으로 이 그 데이터라고 하는 이 그 어떤 자료 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이 그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삽입이나 수정이나 삭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 대한 이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 또는 수정하는 부분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삭제의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그 에노멜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거 이제 에노멜리라고 얘기하는데 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뭔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 anomaly라고 하는 부작용 또는 이제 그 뭔가 이상적인 거, anomaly. 타입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가 삽입을 하려고 보는데 이상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복된 자료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갱신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걸 갱신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또는 두 개 다 갱신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만 갱신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삭제가 됐는데 하나는 삭제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삽입, 이상, 인서션 애노멀리다. 그다음에 갱신에 대한 건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애노멀리. 그리고 삭제에 대한 건 딜리션. 이 세 가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관련, 인서트 관련된 예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관련된 어떤 릴레이션이 있다. 자, 이벤트 참여와 관련된 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고객의 아이디가 있어요. 이게 이 기준 키로, 기본 키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첨 여부가 있죠. 여기서 이벤트 번호라고 하는 거를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제가 지금 밑줄을 그어놓듯이 이벤트와 관련된 릴레이션이 있을 경우에 외래키를 사용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급이 있다. 고객에 해당되는 등급. 첫 번째 고객의 아이디가 애플이고 이벤트 번호가 2001. 그다음에 당첨 여부 이름이 정소화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등급은 골드 등급이다. 자, 두 번째도 보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이 고객 아이디 똑같은데 이 사람은 2005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당첨이 안 됐고 같은 사람이겠죠. 같은 등급일 테고 또 애플이라고 하는 같은 고객의 참여는 이벤트 참여는 010이고 여기 당첨이 됐고 같은 이름이 됐다. 이 경우에 첫 번째 그 삽입의 이상이 생기는 거. 이와 같은 경우에 되죠. 그러면 이벤트를 창의 한번 해보자. 이벤트 참여에 대한 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고객 아이디라고 하는 스키마에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번호가 있죠.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에 의해서 뭐 찾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당첨이 됐는지에 대한 거 당첨 여부 그리고 이 고객 이름 고객에 대한 등급 자 쭉 있었는데 여기에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 멜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가입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규 가입이에요. 이거는 신규 가입자, 신규 고객. 신규 고객의 경우는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겠죠. 따라서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다 널이다. 근데 이 뭐가 되냐 하면 이와 같이 이벤트 번호가 밑줄을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이거는 삽입에 불과하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데 키 값에 해당되는 거는 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멜론이라고 하는 고객 아이디는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막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인풋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입력 이상, 삽입 이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갱신에 대한 거나 삭제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주차하고 그 다음에 10주차 뭐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대로 진도를 각각 잘 나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이 SQL 명령어하고 비슷하게 하는 형태로서의 이 DB 구축해 주는 거. 물론 아래쪽에서 파일 처리해 주는 부분은 빼고 SQL 명령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정교하고 해주는 것까지 구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고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축할 수 있는 도구 DBMS를 만든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MySQL이나 MSSQL과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DBMS를 만들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시간 내시면 그런 자료들 또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